지금 여러분은 식료품점 선반에 놓인 $10짜리 병을 보고 계십니다. 케첩과 바비큐 소스 사이에 끼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집어들어 갈비에 바르고는 2번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병, 이 $3짜리 목초액 리퀴드 스모크 병 안에 자연이 6천만 년 동안 죽은 것을 깨우기 위해 사용해온 정확한 화학적 신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발아하지 않는 씨앗들, 흙 속에 몇 달 동안 방치되고 몇 주 동안 물에 흠뻑 젖어 있어도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껍질을 깨고 나오기를 거부하는 씨앗들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봉투에 적힌 설명서를 따르고 모든 것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다시 가게로 가서 씨앗을 더 샀거나 화려한 라벨과 과학적인 문구가 적힌 $20짜리 씨앗 발아 키트를 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삽 70억 달러 규모의 종자 산업에 종사하는 그 누구도 라벨에 절대 적지 않을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씨앗들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단 하나의 특정한 신호를 기다리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물과도 햇빛과도 선반 위에 그 어떤 제품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신호 말입니다. 그들은 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서호주 대학교의 한 과학자 그룹은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술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의 그 신호가 분자 수준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은 학술 문헌에서 1,500번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단 하나의 원예 채널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전까지는 말입니다. $3짜리 바비큐 향신료 병이 어떻게 씨앗의 발아 과정을 장악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10년, 100년이 아니라 6천만 년 전, 불이 재앙이 아니었던 시대로 말입니다. 불은 달력이었습니다. 호주, 남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의 광활하고 건조한 풍경 속에서 식물들은 불에도 불구하고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과 함께 진화했습니다. 계절적인 산불은 시계 태엽 같은 규칙성을 가지고 이 지역들을 휩쓸었고 역설적이게도 자연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쳐 특정 식물 종들은 급진적인 진화적 도박을 했습니다. 불이 올 때까지 발아를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잠시 그 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직후 풍경은 황무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씨앗에게 그것은 죽음의 반대, 즉 완벽한 기회입니다. 경쟁하는 초목은 사라졌습니다. 햇빛을 가리던 두꺼운 덮개는 벗겨졌습니다. 남겨진 재에는 칼륨, 칼슘, 인이 풍부하여 표토의 영양분이 직접 쏟아집니다. 평소라면 신선한 묘목을 먹어치웠을 포식자와 곤충들은 도망치거나 죽었습니다. 불이 난 후 몇 주 안에 깨어나는 씨앗에게 그곳은 불타버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자원이 풍부하고 경쟁이 없는 기회의 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은 자물쇠를 진화시켰습니다. 현대 분자 과학이 2004년에야 열 수 있었을 정도로 정교한 생물학적 자물쇠입니다. 씨앗들은 비, 따뜻함, 토양과의 접촉에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때로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휴면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단 하나, 연기의 화학적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식물 생물학보다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먼저 알아냈다는 사실입니다. 호주에 실험실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그 대륙의 원주민들은
서구 과학이 2세기 동안 오해하고 억압하게 될 토지 관리 관행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문화적 연소 (cultural burning라고 불렀습니다. 최소 5만 년 동안 다듬어진 정교하고 세심하게 시기가 맞춰진 저강도 화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패턴에 따라 불을 질렀습니다. 계절에 따라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불이 다양한 초목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무엇을 남기는지, 무엇을 깨우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문화적 연소를 통해 관리된 땅은 유럽 정착민들이 본 그 어떤 것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고 생산적이며 회복력이 뛰어났습니다. 초기 식민지 식물학자들은 이러한 화재 이후 몇 주 동안 토착 야생화와 풀이 폭발적으로 피어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성장이 너무나 빽빽하고 갑작스러워서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경이로워했으며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식민지 정부가 원주민의 연소 관행을 금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지식은 틀렸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과 함께 수천 세대 동안 인간이 관리하는 불과 함께 공진화해온 식물종의 전체 범주가 멸종을 향해 조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씨앗들은 여전히 흙 속에 묻혀 고대의 지침을 간직한 채 그곳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는 신호를 여전히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 씨앗들이 기다리던 것, 그 신호가 화학적 수준에서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는 앞으로 200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호주 퍼스, 1990년대 식물학자와 생태학자로 구성된 한 팀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호주의 덤불을 휩쓰는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그 후 몇 주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겉보기에는 척박하고 생명력이 없어 보여야 할 그을린 땅이 폭발하듯 피어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토착종들이 갑자기 다시 나타납니다. 흙 속에 휴면 상태로 누워있던 씨앗들, 그중 일부는 20년, 3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일제히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이러한 화재 이후의 발화 밀도는 정상적인 계절에 발생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연구팀은 무언가 특정한 것이 이를 촉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열입니다. 아마도 불의 강렬한 온도가 단단한 씨앗 껍질을 깨뜨려 처음으로 물이 스며들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합리적인 추측이지만 틀렸습니다. 연구원들이 실험실 환경에서 같은 씨앗에 통제된 열을 가했을 때 발화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열만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재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재가 대량으로 유입되면 화재 후 토양의 화학적 성질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아마도 pH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칼륨과 인의 범람이 씨앗을 깨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것도 테스트합니다. 토양 샘플을 나무 재로 포화시키고 화재 후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화학적 성질을 조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씨앗들은 무관심하게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빛입니다. 덮개가 사라지면서 씨앗들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스펙트럼의 햇빛에 갑자기 노출됩니다. 일부 씨앗은 빛 신호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발화 반응 중 상당수는 빛 신호를 전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흙 속 너무 깊이 묻혀 있는 종에서 발생합니다. 명백한 설명들이 하나씩 배제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 팀이 거의 마지못해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연기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너무 민속적입니다. 연기는 영양분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스, 즉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성된 수백 가지의 다양한 화합물이 섞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혼합물입니다. 씨앗이 어떻게든 연기를 감지하고 그것을 특정한 생물학적 신호로 읽어내며 그렇게 정밀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발화에 대해 생각하던 방식과 어긋납니다. 씨앗은 수분, 온도, 빛과 같은 구체적인 물리적 조건에 반응합니다. 불 냄새처럼 덧없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해서 그곳을 가리킵니다. 연구비 지원 제안서에 쓰기에는 거의 터무니없어 보였을 일련의 실험에서 팀은 씨앗을 연기에 노출시키기 시작합니다. 열도, 제도, 변형된 토양 화학 물질도 아닌 오직 영이뿐입니다. 그들은 물에 연기를 불어넣어 그들이 영이 물, smoke water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그들은 호주 토착 씨앗이 담긴 페트리 접시를 이 용에게 노출시킵니다. 그러자 종의 종을 거듭하며 발화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다른 모든 조건에서 거의 0에 가까운 발화율을 보였던 일부 종들이 갑자기 80% 이상의 발화율을 달성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진짜입니다. 연기는 다른 어떤 것도 복제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10년 동안 연구팀은 여전히 연기 속에 무엇이 원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연기물은 효과가 있지만 연기는 수천 가지 화합물의 혼합물입니다. 어느 것이 핵심일까요? 그 해답은 2004년에 나옵니다. 서호주 대학교의 화학자 게빈 플레마티, 가빈 플레마티는 활성 화합물을 분리하고 식별하는 고된 작업을 맡습니다. 분별 증류, 생물 검정 유도 분리, 체계적인 제거에 수년이 걸립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엄청나게 복잡한 화학적 수프 안에서 단 하나의 특정한 분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았을 때 그 화합물을 분리하고 구조를 결정하여 휴면 씨앗의 단독으로 테스트했을 때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연기 속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작은 부테놀라이드 분자가 식물계에서 가장 극적인 발화 반응 중 하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화합물의 이름을 카리키놀라이드 칼리키노리데겐로 명명합니다. 이것이 속한 더 넓은 계열은 카리킨스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는 호주 남서부 원주민인 눈까르 고난 논갈, 아트족의 언어로 연기를 뜻하는 단어 카릭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지식이 실제로 어떤 실험실에서 확인되기 5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작지만 의도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2004년 사이언스에 발표됩니다. 그것은 즉시 획기적인 발견으로 인정받습니다. 10년 이내에 식물세포 내부에서 카리킨이 결합하는 분자 수용체인 KAI2라는 단백질이 완전히 매핑됩니다. 하류의 유전적 폭포 현상, 제네틱 캐스케이드이 문서화됩니다. 카리킨 분자가 씨앗 껍질에 닿는 순간부터 첫 번째 뿌리 끝이 나오는 순간까지의 전체 메커니즘이 정밀한 분자적 세부 사항으로 제시됩니다. 1,500건의 학술적 인용, 6개 대륙의 식물학 저널의 보도, 생물학자들이 화재 생태계와 식물 진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재구성한 발견. 하지만 원예계, 즉 실제로 무언가를 기르고 고집스러운 씨앗과 발화 실패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침묵이 흐릅니다. 정보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것을 기밀로 분류하거나 묻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점들을 연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는 전체 산업, 즉 47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산업은 플레마티의 논문이 발표된 순간 카리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에 한 일은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산업이 플레마티의 발견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카리키니 씨앗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전문가용 씨앗 처리제, 봉투를 다시는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면 상태의 씨앗은 단순히 물이나 따뜻함을 충분히 얻지 못한 씨앗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화학적으로 발화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씨앗입니다. 그 안에는 앱시스산, 앱시시스 애시드, 줄여서 ABA라고 불리는 분자가 있으며 이 분자의 전체 기능은 씨앗을 잠가두는 것입니다. ABA는 본질적으로 씨앗의 내부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신진대사를 억제하고 세포 분열을 차단하며 배아를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일시 정지 상태로 유지합니다. 씨앗은 조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변하더라도 스스로 반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온도에 완벽한 물에 그 씨앗을 한 달 동안 담가두어도 ABA는 자물쇠를 제자리에 고정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발화시키려다 실패했던 모든 고집스러운 씨앗 이면에 있는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진화가 그 자물쇠를 무력화하도록 설계한 단 하나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카리킨이 등장하는 곳이자 과학이 그 우아함에 있어 거의 영화처럼 변하는 지점입니다. 셀룰로스가 연소될 때 방출되는 부테놀라이드 화합물 중 하나인 카리킨 분자가 씨앗과 접촉할 때 그것은 어떤 물리적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씨앗을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씨앗 껍질을 깨지 않습니다. 배아에 물을 쏟아붓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하는 일은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것은 씨앗 내부의 KAI2라는 특정 단백질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그리고 KAI2가 활성화되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전적 반응의 폭포를 촉발합니다. 세포 연장, 뿌리 출현 및 새싹 발달을 시작하는 성장 호르몬인 지베렐린, 기페렐린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ABA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단순히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브레이크를 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과 정원사들은 모두 연료 탱크에 연료를 부어 죽은 엔진의 자동차를 시동 걸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더 많은 물, 더 많은 영양분, 더 좋은 흙, 이 모든 것은 씨앗이 아직 시작을 허락하지 않은 과정을 위한 연료입니다. 카리키는 연료를 더 추가하지 않습니다. 카리키는 점화 시스템에 손을 뻗어 열쇠를 돌리고 동시에 핸드브레이크를 풉니다. 엔진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연료도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씨앗은 단지 유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단 하나의 신호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6천만 년 동안 그 신호는 불의 화학적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씨앗 봉투와 배양토 포대를 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리된 화합물인 순수 카리키놀라이드는 엄청나게 효과적입니다. 연구 실험에 따르면 카리킨에 반응하는 종에 발화율이 처리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50%에서 40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순수 카리키놀라이드는 식료품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 목적으로 합성된 실험실 화합물이며 가정의 정원사가
그것에 접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리킨은 실험실 합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셀룰로스가 탈 때마다 생성됩니다. 유기식물 물질이 불완전 연소를 겪을 때마다 연기 속에 카리킨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농축되고 접근하기 쉬우며 저렴한 응축 목재 연기 공급원 중 하나가 바로 동네 슈퍼마켓의 조미료 코너에 2.99달러에 놓여 있습니다. 목초액, 리퀴드 스모크네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산업 공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히코리, 메스키트 또는 사과나무와 같은 나무를 통제된 챔버에서 태우고 연기를 찬물에 통과시킨 다음 연기 속의 수용성 화합물을 용액에 포획합니다. 그런 다음 그 용액을 역과하고 농축하여 병에 담습니다. 여러분이 목초액 한 병을 살 때 사는 것은 화학적으로 말해서 목자의 연소 부산물의 농축 수용액이며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카리킨과 그 화학적 친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제된 카리키놀라이드의 완벽한 대체품은 아닙니다. 목초액의 카리킨 농도는 브랜드, 목재 출처 및 생산 방법에 따라 다르며 그 안에는 카리킨 외에도 많은 다른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 중 일부는 고농도일 경우 발화를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석 비율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종자과학 연구 Seed Science Research 저널에 발표된 연구와 후속 원예 실험에 따르면 연기물 용액의 효과적인 작업 범위는 대략 물 500부당, 연기물 1부에서 물 1000부당 1부 사이입니다. 너무 농축되면 억제 화합물이 카리킨 신호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희석되면 카리킨 농도가 KAI2 수용체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임계값 아래로 떨어집니다. 특히 생연기물이 아니라 이미 농축된 용액인 목초액의 경우 동등한 작업 희석률은 물 250ml당 약 3.5방울로 환산됩니다. 이 비율은 다른 연기 화합물이 역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농도 아래에 머물면서 KAI2 수용체 폭포를 촉발할 만큼 카리킨 신호를 강력하게 유지합니다. 여기서 한계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모든 것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리킨 민감성이 모든 식물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호주 토착종, 남아프리카, 핀보스, 핀봇, 종, 지중해 야생화, 특정 대초원 풀 및 토착 허브와 같이 화재에 적응한 생태계의 식물에서 특별히 진화했습니다. 수천 년의 농업적 선택을 통해 번식된 채소와 과일, 즉 토마토, 고추, 오이 등은 카리킨 신호에 동일한 방식으로 맞춰진 기능적 KAI2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채소 씨앗을 목초액 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마도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며 고농도에서는 약간의 억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착 야생화, 전통 허브 품종, 껍질이 단단한 삼림 씨앗 또는 역사적으로 발화시키기 좌절스러울 정도로 어려웠던 종을 다루는 사람에게 이것은 미미한 개선이 아닙니다. 카리킨 처리된 그레빌레아, 기레빌레아, 씨앗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발화율이 10% 미만에서 70%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주간의 저온 충적 처리, cold stratification가 필요하고 여전히 불규칙한 결과를 낳는 프로테아, 종은 카리킨 처리 후 5-7일 이내에 동기화된 발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원사들이 일상적으로 포기하는 특정 지중해 야생화 종들은 근본적인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의 마법처럼 보이는 발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6천만 년의 분자 공학이
슈퍼마켓 선반의 병 속에 담겨 누군가 올바른 논문을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470억 달러 규모의 종자 산업은 20년 전에 그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플레마티의 발견에 대한 그 산업의 반응은 현대 농업 역사상 가장 조용히 교훈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을 억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억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포장하고 특허를 내고 50배의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되팔았습니다. 470억 달러라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종자 시장의 현재 연간 가치입니다. 비료 시장이 아닙니다. 살충제 시장도 아닙니다. 더 광범위한 농업 투입자의 산업도 아닙니다. 오직 종자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2030년까지 7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경제의 대부분 부문을 앞지르는 연평균 복합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내에는 2000년대 중반, 즉 플레마티의 논문이 사이언스에 실렸을 무렵부터 조용히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특정 하위 범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자 강화, seed enhancement 시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자 프라이밍, seed priming, 종자 코팅, 종자 처리, 발화율, 균일성 및 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씨앗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생물학적 및 화학적 신호를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만 해도 2022년에 12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으며 매년 약 88%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12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정확히 무엇이 팔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로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플레마티의 논문이 발표된 지 몇 달 만에 특허 출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식물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농업 기업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기 유래 화합물로 씨앗을 처리하는 과정, 즉 호주 원주민들이 5만 년 동안 실천해왔고 플레마티의 팀이 10년 동안 분리하고 문서화한 바로 그 메커니즘이 그 발견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회사들에 의해 독점적인 지적 재산으로 출원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연기물 처리 프로토콜은 여러 주요 농업 투입제 회사의 전문 종자 강화 파이프라인에 통합되었습니다. 그 지식은 자유롭게 출판된 학술 논문에서 상업화된 프로세스로 이동했으며 전문적인 브랜딩, 임상적으로 보이는 라벨, 기관 구매자에 맞춰 조정된 가격대로 재포장되었습니다. 카리킨 관련 과학을 기반으로 구축된 제품들은 이제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이름으로 원예 공급망 전반에 나타납니다. 발화 촉진제, germination accelerators, 종자 활력 강화제, seed vigor enhancers, 전처리 용액, pre-treatment solutions, 100ml짜리 연기물 농축액 한 병, 즉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3짜리 목초액병과 동일한 활성 화합물을 추출할 수 있는 제품이 전문 원예 카탈로그에서 10달러에서 22달러 사이에 판매됩니다. 그 마진은 연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레마티의 연구는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았고 무료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마진은 마케팅, 포장, 그리고 활성 성분이 식료품점의 제품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는 대가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의미의 음모가 아닙니다. 아무도 비밀 회의를 열고 가정의 정원사들에게 카리킨을 숨기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일은 더 평범하며 여러 면에서 노골적인 억압보다 더 골칫거리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과학적 지식의 한 조각이 학계에서 실용적인 세계로 결코 이동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번역하려는 상업적 동기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2004년에 그 논문을 읽은 회사들은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 모든 재정적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대중의 지식으로 만들 재정적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는 하고 다른 하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알려진 것과 실천되는 것 사이의 격차는 연간 12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비교가 여기 있습니다. 원예 시장에서 더 널리 구할 수 있는 상업용 종자 처리 제품 중 하나인 예이츠 시드 부스터, 예이츠 시드 부스터. 한 병은 100ml에 약 12달러에 판매됩니다. 권장 사용량에 따르면 한 병당 대략 50보류 60회의 개별 종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자 처리 1회당 35.4센트가 듭니다. 콜긴 내추럴 리퀴드 스모크, 콜긴 내추럴 리퀴드 스모크. 한 병은 2.99달러이며 약 148ml가 들어있습니다. 물 250ml당 4방울의 작업 희석률로 계산하면 그 병에는 500칸쿠견 600회의 개별 종자 처리를 할 수 있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처리 1회당 약 0.5센트가 듭니다. 동일한 근본적인 생화학적 신호입니다. 가격 차이는 대략 70배에서 80배에 달합니다. 이제 이 영상이 지금까지 구축해 온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분명히 들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종자 산업의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6천만 년의 식물 진화와 5만 년의 인간 농업 지식의 상속자입니다. 이 지식은 어떤 기업이 그것에 대해 요금을 청구할 생각을 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으며, 어떤 특허 출원도 물리적 세계에서 제거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 씨앗 안에 카리킨 수용체는 자신이 반응하고 있는 용액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도달하는 연기 화합물이 28달러짜리 전문가용 농축액에서 온 것인지, 조미료 코너의 3달러짜리 병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분자 열쇠는 열쇠에 지불한 가격에 상관없이 분자 자물쇠에 맞습니다. 업계가 20년 동안 여러분에게 팔아온 것은 자물쇠와 열쇠를 함께 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단지 그것이 어떤 문을 여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바뀝니다. 플레마티의 2004년 논문이 촉발했지만 식물 분자 생물학 분야 밖에서는 거의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데, 카리킨을 단순한 원예의 요령에서 여러분의 파종 트레이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 무언가로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캘리포니아의 소크 생물학 연구소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연구팀에 의해 KAI2 수용체가 완전히 매핑되었을 때 과학계는 자신들이 비범한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즉시 깨달았습니다. KAI2는 고대의 것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현화식물 꽃피는 식물이나 종자식물뿐만 아니라 이끼류, 우산이끼류, 양치류 등 씨앗의 진화보다 수억 년 앞선 종들을 포함한 육상식물 계통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진화 역사상 단 한 번도 불을 겪어본 적이 없고, 연기가 본질적으로 이물질인 환경에 사는 식물들도 여전히 기능적인 KAI2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카리킨이 단순히 화재 감지 시스템을 촉발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불 자체보다 더 오래되고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식물 분자 생물학의 유력한 가설은 KAI2가 원래 완전히 다른 신호, 즉 뿌리 구조, 새싹의 가지치기, 식물 뿌리와 토양 균류 간의 공생관계 형성을 조절하는 스트리골락톤, 스트리골악토네스이라는 식물 호르몬 부류를 감지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카리킨은 특정 스트리골락톤 화합물과 분자적으로 충분히 유사하여 KAI2 수용체가
이 둘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불이 가리킨 민감성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불은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던 수용체를 우연히 탈취, 하이잭한 것이며 화재가 잦은 환경의 식물종들은 그 탈취를 신뢰할 수 있는 발화 신호로 활용하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씨앗 발화를 훨씬 뛰어넘는 실용적인 이유로 중요합니다. 카리킨이 뿌리 발달 및 균류 공생에 근본적으로 관여하는 수용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면 스모크 워터 처리의 효과는 발화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Plant and Cell Physiology 및 New Phytologist를 포함한 저널에 발표된 일련의 연구들은 묘목의 뿌리 구조에 미치는 카리킨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카리킨 처리된 묘목에서 측근, 곁뿌리, 밀도와 뿌리털 발달이 증가했습니다. 측근이 많다는 것은 물과 영양분 흡수를 위한 표면적이 더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털이 많다는 것은 균극균, 마이코라이즐, 분기, 현재 장기적인 식물 건강과 토양 생태계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해되는 지하균류 네트워크, 과의 접촉점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연구의 일부가 시사하는 바는 카리킨 처리가 단순히 씨앗을 더 빨리 깨우는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발화 후 중요한 첫 몇 주 동안 어린 식물이 가장 취약하고 뿌리 발달의 질이 전반적인 식물의 활력에 가장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묘목이 더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대부분은 목초액 용액이 아니라 정제된 카리키놀라이드, 카리키노리데를 사용하여 통제된 실험실 조건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뿌리 구조 연구에서 관찰된 효과가 모든 종에 걸쳐 일관되게 재현된 것은 아니며 이 분야는 아직 확고한 실용적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할 만큼 초기 단계입니다.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증거들이 발화 사건 자체를 넘어 확장되는 카리킨의 효과를 가리키고 있으며 활성화되는 분자 기계가 좁고 특화된 화재 반응 경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식물 발달 과정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5년 이후 카리킨에 대한 관심이 원예 틈새 연구를 넘어 주류 농업 과학으로 크게 확장된 이유입니다. 국제 옥수수 밀 개량 센터 CCIMMYT는 물 부족 환경에서 발화 균일성과 초기 묘목 정착을 개선하기 위한 잠재적 도구로서 건조지 곡물 작물에 대한 카리킨 적용을 연구해 왔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의 연구 그룹들은 척박하고 건조한 조건에 심어진 토종 나무 묘목의 생존율을 카리킨 처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황폐해진 지중해 경관을 대상으로 한 재조림 프로그램에서 스모크 워터 적용을 테스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10년대 후반에 재앙적인 화재 시즌 이후 보건 생태학자들이 불에 탄 지역에 토착 식물 군락을 재건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스모크 워터 처리를 통합했습니다. 불 자체의 화학적 신호를 사용하여 불에 적응한 종들이 불이 휩쓸고 간 경관을 되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마존 열대우림보다 평방 킬로미터당 더 많은 식물 종을 포함하고 재생을 위해 거의 전적으로 불에 의존하는 관목지 생물 군계인 엄청나게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핀보스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카리킨 연구를 활용하여 대규모 종자, 은행 복원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보존 목적으로 수집 및 저장되었으나 표준 조건에서 거의 0에 가까운 발화율을 보였던 씨앗들이 스모크 워터 처리를 통해 대규모로 성공적으로 발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십 년 동안 복원 식재에서 기능적으로 부재했던 종들이 보존 프로그램에
다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보건 및 농업 연구 환경에서 이 지식을 통해 달성되고 있는 성과의 규모를 보면 상업용 종자 처리 제품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CMIT 건조지 프로그램과 남아프리카 핀보스 보존 노력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과학적 이해를 카리킨이 무엇이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모든 가정의 정원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70억 달러 규모의 종자 산업이 이 지식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대학들이 개발했습니다. 이를 상업용 제품으로 변환한 사람들은 포장과 가격 구조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 어떤 기여도 휴면 상태의 씨앗에서 분자가 KAI2 수용체와 접촉할 때 수행하는 역할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것, 지난 10년간의 연구가 플레마티의 원래 발견을 넘어 추가한 것, 스모크 워터 처리를 사용할 때 단순히 발화 요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식물 생물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보존된 신호 전달 시스템 중 하나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화 식물의 진화를 넘어 씨앗 자체의 진화를 넘어 육상 식물이 4억 년 이상 화학적 환경과 나누어 온 분자적 대화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조미료 코너에서 산 $1,000짜리 병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응용과학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원예 센터에서 판매되는 껍질이 단단한 토종 씨앗 봉투에 라벨에 표시되는 대신 이러한 점들을 연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영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현재의 정보 환경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허 출원이나 정보의 비대칭성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은 공개되어 있고 메커니즘은 이해되었으며 도구는 접근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기를 것인가입니다. 이 영상의 배경이 된 연구에서 제 기억에 남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산불이 풍경을 휩쓸고 지나간 후 몇 주 동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검은 흙과 잿빛 재로 변하고 수관, 캐노피이 사라지고 덤불이 사라져 겉보기에는 생명이 끝난 곳처럼 보일 때 어떤 불도 닿을 수 없는 지하에서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일부는 수십 년 동안 흙 아래 어둠 속에 누워 6천만 년의 진화에 걸쳐 분자 구조에 새겨진 지침을 품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뭄과 홍수, 그리고 반응하기를 거부했던 완벽한 생육 조건의 계절들을 견디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는 필적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단 하나의 특정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기가 토양을 통과할 때 가리킨 분자가 씨앗만큼이나 오래 기다려온 KAI2 수용체에 도달할 때 끝처럼 보였던 풍경은 사실 그 모든 시간 동안 유예된 시작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며칠 내에 첫 번째 뿌리 끝이 나타납니다. 몇 주 내에 그을린 땅은 눈에 띄는 양탄자를 형성할 만큼 빽빽한 묘목들로 뒤덮입니다. 그곳에서 30년 동안 보이지 않던 종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생태계는 불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계는 결코 불에 의해 파괴된 적이 없습니다. 생태계는 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다룬 모든 것, 호주 원주민의 5만 년에 걸친 불사용 지식, 플레마티 팀의 10년간의 인내심 있는 실험실 작업, 식민지 농업이 이해하지 못하는 토지 관리 관행을 체계적으로 해체했던 2세기 우의 맥락에서 그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비록 그 불의가 현실일지라도 불의가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회복력입니다. 지식은 살아남았습니다. 씨앗은 살아남았습니다. 분자 기계는 살아남아 토양과 과학 문헌 속에 동시에 존재하며 누군가 그 둘을 연결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이제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발화율이라는 실용적인 문제를 넘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농업적 의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평범한 가정 정원사는 씨앗을 심을 때마다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공급망과 상호작용합니다. 그 씨앗들은 정원사의 자급자족과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기업들에 의해 개량되고 처리되고 포장되고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공급망 밖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학술지, 구전 전통, 원주민의 토지 관리 관행, 그리고 항상 그 이유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 정원사들의 축적된 관찰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번역이었습니다. 누군가 기꺼이 플레마티의 논문과 눈가, 노엉갈, 조개, 문화적 불사용 관행, 그리고 목초액 한 병을 놓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번역은 독립적인 지식 공유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락도 아니고 전통적인 의미의 교육도 아니며 사람들과 그들이 의존하는 생물학적 시스템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산업농업이 악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존을 편리함으로 느끼게 만드는 훨씬 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한 세기 동안 체계적으로 해체해온 바로 그 관계 말입니다. 카리킨 용액으로 처리되어 정원에 심어진 씨앗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것은 물 한 잔에 들어간 조미료 몇 방울, 하룻밤 동안 담가둔 한 줌의 씨앗, 실망스러운 수준에서 놀라운 수준으로 향상된 발화율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더 큰 무언가입니다. 단순히 결과를 구매하는 대신 자신이 다루고 있는 시스템을 이해하기로 선택한 한 사람입니다. 휴면 상태의 씨앗에 암호화된 6천만 년의 진화적 공학 기술이 이해할 가치가 있고 참여할 가치가 있으며 영상을 보는데 걸리는 20분과 목초액 한 병을 사는데 드는 $3의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한 사람입니다. 그 결정에서 자라나는 모든 정원은 작은 재건의 행위입니다. 누군가 카리킨이 무엇이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발화하는 모든 씨앗은 여러분이 굳이 알아내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구축된 $470억 규모의 시스템에서 작게나마 철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의 씨앗들은 자신들의 가격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담겨온 봉투를 어느 산업이 생산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든 기업, 모든 특허, 모든 농업 투입자의 시장보다 수천만 년 앞선 지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이 받도록 설계된 신호를 줄 때 물 250ml에 그 네 방울을 떨어뜨리고 화학 작용이 6천만 년의 진화가 설계한 대로 작동하게 할 때 여러분은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스템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것이었던 무언가를 말입니다.